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상속주택은 특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왜 일시적 2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저조하냐 이겁니다. 앞뒤 말이 맞지가 않죠. 1주택이 되기보다는 2주택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경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보유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셨어야만 경감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청한 비율 자체가 10명 중에 3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감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주택수를 더 늘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신설된 종부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과세당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3명 정도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792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하고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 대비해서 약 33.5%에 그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초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약 1만 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 5천 명 등 총 9만 2천 명이 특례 대상자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셈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추산치 대비해서 약 22.4%에 불과했고요. 자,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 대부분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 7천여 명 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라는 방증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자도 마찬가지 추산치 대비 약 32.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특례 신청 비율은 생각보다 저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특별히 파악된 게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약 89.4%가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도입이 무산됐다라고 합니다. 자, 내년 종부세 개편 방향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겠다라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3억 원 더 추가 공제해서 14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종부세 입법이 아예 무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내년에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입법 추진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1주택과 동일한 그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례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됐고요. 또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근데 이 지방 저가주택은 한 채만 가능합니다. 한 채만. 그래서 본인이 기존에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황에서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취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특례 신청하면 종부세 혜택을 1주택처럼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상속주택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경감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런 분들을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산치가 나왔는데 모두 다 고지서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죠. 정부가 추산한 그 추산치 대비해서 특례 신청을 한 비율을 따져봤더니 굉장히 저조하더라.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례 신청한 비율 자체가 약 2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신청을 하지 못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장세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매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죠. 매도 자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가 아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자,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뭐 다 받는 건 아니고, 올해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에서 2년 이내에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신 분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법을.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지금 매도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다 보니까 강제로 2주택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만약에 강제로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2주택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경감받았던 그런 세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플러스 이자 상당액, 이 부분을 추징당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냥 세액만 내면 되는 건데 여기 플러스 이자 상당액도 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장세가 좋지 않아서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만큼 세금을 추징당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2주택이 그냥 되고자 하시는 분들, 특례 신청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올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죠.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수의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1주택자처럼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그냥 계산하겠다. 그리고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 공제액도 다주택자는 6억이지만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 입법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한다면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나는 1주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1주택이 되는 것보다 정부 입법 추진해서 내년에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되면 2주택자도 똑같이 1주택자처럼 종부세 혜택을 똑같이 경감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2주택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많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추산치 대비해서 특례 신청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약 32% 정도의 비율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방 저가주택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거나 또는 추가 매수 예정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우리 이분들이 특례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특례 신청은 언제 해야 되냐면 날짜가 있었습니다. 특례 신청 9월 15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신 분들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공포 시행된 날짜가 또 있거든요. 공포 시행된 날짜는 9월 23일이었습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포 시행한 0시행일 이후
영시행 이후에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1주택자 이분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월 1일인 종부세 기준일에서 공포시행이 되기 이전인 9월 22일 이 기준일에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매수하신 분들 있겠죠?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한 채가 아니라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기간에. 따라서 영시행일 이후에 지방 저가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이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요 영시행이 되기 이전에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매수해서 2채 이상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겠죠. 따라서 지방 저가주택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례 신청 비율이 적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는 9월 23일 이후 이 시기에 지방의 저가주택 추가 매수 예정인 분들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례 신청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징당하죠. 따라서 추가 매수 예정인 분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들 있죠. 우리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그냥 추가 매수하거나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또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특례 신청 비율 자체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특례 신청한 그 비율을 따져봤더니 약 89%나 됐다라고 합니다. 89%. 그럼 만약에 상속주택도 특례 신청한 비율 자체가 저조했다라고 한다면, 아, 진짜 고령자가 많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단계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상속주택은 오히려 반대로 거의 10명 중에 9명 꼴은 다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상속주택은 특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왜 일시적 2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저조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맞지가 않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려워서 특례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례 신청을 안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이 되기보다는 2주택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강제 2주택이 되신 분들도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6월 1일에서부터 9월 22일 이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2채 이상 되신 분들 많다. 보통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에 또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산한 추산치 대비해서 신청 비율이 적은 이유는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반대로 추가 매수를 계획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에 있는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